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톡 한판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8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 어떤 예비 주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북도의 김현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전 도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총선 주도권을 잡아라. 청주 선거구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정치 1번지 상당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 5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뚝 서 계신데 네. 이 지역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힘의 예비 주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예비 후보 국민의힘에는 윤곽근 전 고검장, 이분이 이제 대구 고검의 그러시죠. 검사장을 지내셨고, 네. 대검찰청의 부장을 맡으셨는데, 그 동안에 지난번 총선을 치르고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대선거를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역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일단 상당구를 보면 윤곽근 전 고검장이 지난번에 총선에 본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낙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가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상당구에서 윤곽근 고검장한테 밀려났던 정우택 의원이 흥덕구에 밀려났었죠. 맞아요. 흥덕구에 밀려났다 다시 돌아와서 수성을 한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관계는 아직도 여전히 경쟁 관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평가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당구에서 국힘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지금 현재는 이런 정도.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네, 민주당은 청주권에서 저희 상당히 후보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구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일 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그리고 이현웅 한국정보문화원장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정우택 의원이 재선거에 출마했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시진 후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 입당해서 상당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요? 네, 김시진 위원장은 어쨌든 본인도 한번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좀 타처로 좀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장선배 전 도의원. 도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이죠. 장선배 도의장, 그리고 최충진 전 청주시 의장. 여기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은 후보군이 분포해 있습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저 높이 가셨던 그분도 얘기가 되던데. 저 높은 곳 갔다 왔던 분 계시잖아요. 노영민 실장. 노영민 실장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되는 건데, 아마 이제 이게 당원들이나 지역 여론에서 현재의 후보군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요? 네. 제가 노영민 실장을 약 20년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제 좀 정치 활동을 전개했었고요. 이제 노영민 실장의 품성이나 이 양반의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먼저 상당구에 나가겠다 이런 욕심을 정치적 욕심을 내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고 현재 입장도 그러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의 요구, 여론의 요구가 있어서 당에서 차출을 한다면 그러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러한 딜레마는 있습니다. 우리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현재 노영민 실장이 이쪽에 출마하는 거를 기정사실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것은 정우택 의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을 때 본인의 선거운동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준비하는 거 아닌가. 먼저 정우택 부의장님이 꼭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당에서 이제 공천을 주는 사람이 이제 후보자가 되는 건데, 최종 주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두 분 다 아마 여러 그 민주당 후보를 대상으로 두면서 예. 각자의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요, 김영은 의원님. 네. 혹시라도 예. 정우택 의원께서 계시는 상당구에 지금 윤갑근 전 고검장께서 도전을 하려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는 상황인데 네. 한 분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지난번처럼 옮겨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 분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아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국힘의 상당구는 경선부터 굉장히 피 끓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경선이 끝나고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큰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정우택 의원이 예. 또다시 그 청주를 봤을 때 청주로 이제 국한에서 본다면 예. 그 흥덕밖에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데로 많이 간다면. 서원이나 청원은 후보군들이 그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또 다시 그 자리를 옮긴다면 흥덕인데 정우택 의원이 흥덕으로 또 가신다면 이것은 국회의원 출마하지 마라, 공천 안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윤갑근 그 전 고검장한테 예. 흥덕구로 가라고 하면 예. 그 전에는 정우택 의원을 한번 밀어내고 이번엔 그 경쟁자 중에 또 윤갑근 고검장을 밀어내는 거라서 이거는 좀 지역 내에서 좀 코미디가 아닐까 좀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4개 선거구 달려갈 건데 지금 첫 번째 선거구인데도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 주자는 누가 될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선거구 가볼까요? 청원 선거구입니다. 지금 이야 여기는 변재일 의원께서 5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거론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현재 변재일 의원께서 맡고 계시니까 민주당 후보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 변재일 의원이 이제 이제 6선에 이제 그 도전하시고 자기의 뭐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상당부 정우택 의원도 그렇고 이제 그 우리 청원의 우리 당의 그 변재일 의원님도 이제 그 국회의장으로서 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그 야심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개인들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들이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지역에도 또 큰 그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응원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변재일 의원이 좀 연세가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좀 그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있고요. 송재봉 그 저희 당 전 청주시장 후보. 예, 그리고 허창원 전 충북도의회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김재웅 전 강릉 영동대 그 총장. 이렇게 좀 4분이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만 저도 이제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게 그 도전자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또 이제 그 현역 의원의 입장도 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그 역시나 정치는 나이가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그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걸 젊은 세대, 뭐 9세대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라 정치인은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연세가 많아도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젊은 정치인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그 나이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변재일 의원도 지금 뭐 현재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잣대가 조금씩 어디로 기울어질까봐 안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양쪽 다. 한범덕 시장님. 이제 원래는 청원구에서 준비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엊그저께 또 어떤 뭐 신문을 보니까 상당구에서 또 거론이 된다라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한가 봐요. 어쨌든 뭐 지역의 큰 자산입니다. 뭐 저희 당도 그렇고 지역민들 뭐 전체도 그렇고 그러시죠. 뭐 시장을 이제 2번씩이나 하고 이제 그 고위 공직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어오셨기 때문에 지역의 큰 자산이면 틀림없는데요. 그 이분이 그 현재로서 뭐 어디에 이제 뭐 출마하겠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보군에는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이분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노영민 실장을 당에서 차출하듯이 당에서 차출한다면 그래도 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청원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거는 청원에 이제 그 사무실을 이제 둔 건데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안에 못했던 그런 일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청원구에 마음이 있어서 거기다 사무실 낸 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청원이나 상당이나 아주 뭐
명확한 입장은 없으시지만 예. 꼭 청원으로 이렇게 한정 지을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고 당원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요런 본인이 예비 주장.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예. 당에서 요구하면 당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천은 아니지만 타천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당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나갈 수가 있대요. 자, 국힘에서는 청원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지난번 총선에 출마해서 뭐 물론 아쉽게 패했지만 김수민 그 당협위원장이 이제 있잖아요. 그 대통령 그 후보 홍보위원장 중앙당에서 예. 그 큰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 그 모든 준비를 다 그 진행을 시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일들, 중앙과 지방의 일들을 좀 잘 꾸며 나가고 있고, 예. 그 우리 당협위원장 말고도 몇 분이 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입니까? 뭐 신문지상에 나온 분인데 김성겸이라는 청주 기업연맹 회장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동에 그 조직되어 있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데에 관여하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예. 정원 커머스 대표를 하고 있는 그런 아하. 분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원일이라는 청주대 교수가 있으신데, 김원일 교수. 네, 이분은 정식으로 의사 표시를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하셨어요. 아, 출마할 의향이 있다. 예. 아하. 더 행복한 청주 청원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 나오셨다는 말씀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미래 청원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충북의 청원군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황영우 의장도 아하. 그 이제 이곳저곳에서 출마 권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장 후보도 했었고, 예. 또 지금 현재 도의장이고, 음흠. 또 전국 시군 의장단 회장도 했었고, 예. 기초자체지만, 예. 그래서 또 친화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 저는 같이 옆에서 의장이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근데 출마하신다면 조금 복잡해지는 지역 상황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약간 그런 있죠. 상황도 예. 그리고 또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승호 뭐 행정비서관도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분도 있기는 한데 예. 그 어느 보도를 보니까 단수 공천으로 본인이 한다면. 네, 준다면 하는데 굳이 경선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변재리 의원님에 예.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예. 다른 후보들이 또 서운해하실까봐 좀 섞여서. 또 네. 관심. 사실 예. 이제 그 청원 선거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에서는 제일 먼저 좀 관심을 이제 끌었던 지역인데요. 예.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요즘 여러 가지 일련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슈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의제를 던진다는 것들은 도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예. 그 유행열, 그 송재봉, 허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예. 지금도 열심히 어쨌든 그 공천 과정을 넘겠다, 그 고개를 넘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예. 그 김재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뉴페이스지만 예. 그래도 구석구석 그동안에 이제 몸만 땄던 사람들을 좀 하나씩 다 챙겨가면서 지역의 현안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 듣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흥덕으로 가볼까요? 흥덕. 지금 삼선의 도종환 의원께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주자가 딱히 없는 걸로 저는 들리던데. 네, 뭐 어떻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건가요? 혹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하, 이상식 의원이 이름이 참 없던데 여기 빈칸에. 아니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끔 네. 이것도 뜨문뜨문 정말 좀 가끔은 좀 자존심도 상할 정도로 뜨문뜨문하게 이렇게 제 이름이 좀 가끔 나와서 그러면 좀 당혹스럽긴 뭐 합니다. 자주 좀 들려드릴까요? 저희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 뭐 이름 자꾸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자, 그러면 흥덕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힘의 예비 주자들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흥덕에는 후보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또 여기 또 많습니까? 또? 흥덕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흥덕구의 도의원들이 거의 다 당선됐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중진들의 예. 그것이 더 좋으냐, 신진이 더 예. 좋으냐, 예.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좀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예. 그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저기 얼굴을 좀 많이 내미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아마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한 20만 명 이상이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있는데 이제 그 각종 그 TV 토론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마 싱크탱크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예. 우리 그 흥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 도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김정복 그 흥덕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예. 예. 이분도 그 새마을금고에 삼선을 해서 그렇죠. 예, 예. 아주 기반을 잘 닦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송태영 그 충북대 겸임 교수. 아. 예. 근데 이제 이름이 참 오랜만에 듣네요. 예. 이분이 우리가 그 전에 한나라당인가 일때 아주 어려울 때 네. 그때 이제 당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때 같이 이제 그걸 네네. 봤지만 예. 진짜 우리 당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런 당의 기여도가 또 컸고 예. 그리고 공채 일기예요. 그래요? 예, 예. 아하. 이 사무처장 공채 일기 이런 여러 가지 당에 아주 필요한 일들을 했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이욱희 현재 우리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욱희 도의원. 예. 복명동하고 복대동 그쪽에 그 출신인데 예. 예, 아주 그 젊고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그 이왕이면 진짜 일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청장. 또 다른 분이 더 계시군요. 예. 예. 꼭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이분은 도의회의 사무처장도 했고 또 경제통상국장도 하고 이번에 외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분도 있고 또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실은 다크호스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여기 흥덕구에 지금 국힘의 예비 주자들 몇몇이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 일단 후보군 하면 사실 일단 이제 저는 거꾸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데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인데요. 이 본인의 희망은 아직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 임기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되는 모양인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어쨌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경찰의 책임 그리고 경찰의 부하 직원들 이제 꼬리 자르기 이거에 대한 비난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윤 총장이 정치 전면에 나오는 순간 전국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전체 선거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 자리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의 논란, 그리고 이제 경찰들 현역 경찰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슈의 전면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갈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또 이제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욱희 도의원, 제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되신 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민의 요구가 얼만큼 있었을까? 과연 지금 젊은 정치인, 초선 정치인인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지역민의 요구가 얼만큼 세게 올라올까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서 좀 비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좀 욕구가 상당 부분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복 이사장이었죠. 당협위원장. 김정복 이사장이 이제 현재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지역 관리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이게 다니시는 건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제 그 도의원 하시고 좀 약간 좀 정체기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3선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지역적으로 갇힌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제 흥덕구에서 그 흥덕구 전반을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 큰 폭의 정치인으로 좀 이렇게 좀 평가되지 못하는 좀 여기 저평가되고 있는 그 본인의 활동 영역과 달리 저평가되는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좀 있지 않나 좀 아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김동원 그 부사장이요.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은 지금 이거 사람 하나씩 계속 안 되는 상황인데 궁금합니다. 저 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일단은 예. 근데 이분이 아까 이제 왜 그 청원구 말씀하실 때 예, 그 예. 서승우 이제 예. 전 부지사 예.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역도 모르고 하는데 되겠느냐 하는데 이 김동원 부사장이 딱 그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그 지역구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지인 당원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분도 뭐 그 바로 이제 뭐 한두 달 전 상황을 얘기하는데 네. 주말에만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말도 토요일 날 왔다가 또 토요일 날 가셨다가 일요일 날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지역 활동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좀 뭐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해서 과연 지역하고 얼만큼 소통할 수 있겠느냐. 좀 이러한 그래서 이게 전반의 후보군들이 보면 예. 이전까지 뭐 상당, 청원, 그 흥덕 다 보면 어쨌든 이제 여당이니까 여당 프리미엄으로 한번 좀 그 선거에 기대 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거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좀 그 냉혹하게 좀 한번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상대방 후보라고 너무 평가를 짜게 해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흥덕구에 선거 예비 주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포문을 여셨는데 지금 민주당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은 아니 한 분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결과를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지금 이렇게 3선, 뭐 5선 이렇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밀어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좀 뭔가 지역에 눈에 띄게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혹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젊은 사람이 나가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알겠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도종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가 좀 냉혹하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적이나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도종환 의원님 원만하게 정말 정치 활동 잘 해오셨다 이렇게 평가를. 그리고 참 한 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마무리까지. 송태용 후보를 제가 빠뜨렸네요. 전 사무처장. 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뭐 여기도 타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충북, 그러니까 청주를 넘어서 충북 전체가요, 후보군을 정할 때 보면 정말 인물난입니다.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막 다 이렇게 이렇게 긁어다가 과거에 막 이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 이제 좀 재평가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그 송태영 전 의원 그 사무차장도 이제 그 거론이 되는 거로 보는데, 이분은 2006년도죠. 2006년도인가요? 그때 총선에서 이제 2008년이죠. 2008년에 낙선하시고, 그리고 2016년에 또 낙선을 하셨어요. 두 번을 이제 이 지역에서 낙선하셨는데, 그 사이에 8년과 16년 사이에 12년에는 공천에서 이제 좀 떨어지셨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지역 정치 경험이 있으신데, 이분이 20년 선거에는 저쪽도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가 어디냐면, 강서구 을이에요, 서울. 네, 강서구에 가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공천에 또 실패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신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저희가 인물난은 인물난이지만 사실은 또 그 인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분이 얼만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그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을 위해서 고민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서원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할 얘기가 많은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초선의 이장섭 의원께서 활약하고 계신 서원구 역시 당 내에서는 거론되는 예비 주자는 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던데 혹시 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근데 뭐 타천으로 거론되는 뭐 이광희 전 도의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광희 전 도의원은 뭐 의사가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시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 국힘에서 거론되는 서원구의 예비 주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우선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모 전 위원장님. 검사장. 네. 예. 그 이분이 이제 그 검찰 쪽에서 예. 그 충역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국가에도 그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네.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렇게 당 내에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발전적이고 호감을 갖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재세 그 국회의원 전 사선 의원, 국회의원님도 예. 그 이제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을지 아마 그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이제 4번씩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은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최영준 변호사, 최영준 변호사. 이분도 그 이제 그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던 적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20년 동안 아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직 그곳에서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3분 정도 또 한 번은 이제 최현호 전 청주 이름이 왜 안 나오나 당협위원장. 했어요. 아하. 예. 예, 이분 충북대 초빙 교수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뭐 1.7몇%, 뭐 3.몇 % 이렇게 차이로다가 네. 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죠. 예, 그 상황 당선된 걸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도 막 다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예. 저도 참 안쓰러운 일이지만 뭐 본인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일단은 서원구 하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현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최현호 전 위원장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15대 때부터 21대까지 7번을 출마하셨어요. 아이고야. 출마하시면서 사실상 아까 이제 그 아쉽게 이제 그 석패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역 관리도 튼튼하고 7회 동안 그럼 28년이거든요. 지역민하고 같이 호흡했다. 굉장히 그 아성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역위원장이 이제 그 지역 그 당협위원장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 김진모 이제 전 검사. 검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뭐 내부에서 뭐 그 전에 뭐 있었다라고 하지만 아하. 어쨌든 그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최현호 전 위원장의 어떤 출마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를 것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오재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도지사 출마한다고 이제 국민의힘에 그랬죠. 도지사 출마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실패하셨어요. 예. 뭐 좀 차이가 많이 났죠. 음흠. 자, 그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연세와 그리고 이제 지역을 좀 약간 떠나 있어. 예. 뭐 지속적으로 뭐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좀 떠나 있는 거죠. 아하.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나오셔서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좀 좀 정확하게 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내다보고요. 예. 그리고 그 최영준 변호사는 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출사표는 던져 보시는데 아하. 그 당내에서 자꾸 이렇게 당내에서 보면 그 이게 존재감이 이렇게 그 두드러지지 못하는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걸로. 이게 뭐냐면 당원과 지역민과 아직 소통의 영역이 좀 좁기 때문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김진모 그 최현호 전현 당협위원장의 실제적인 어떤 그 공천 경쟁 그리고 이제 물밑 경쟁 그리고 만약에 경선이 되면 정말 장담 못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22대 총선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총선 시계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물밑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막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디가 가장 가려운지 속속들이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한 말씀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리얼톡 한판!